전국의 마을교육 활동가를 만나다. 오늘은 다양한 활동가들 중에 평생교육사 한 분을 만나서 평생교육과 마을교육 공동체의 연관성에 대해서 본인의 활동의 경험을 중심으로 한번 말씀을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선생님 한번 조남과 그다음에 활동을 대해서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자체에서 평생교육사로 일하고 있는 신현정이라고 합니다. 네.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현재는 공주에서 활동하시고 그전에는 서천? 네, 어디서 맞습니다. 활동하셨어요? 네, 서천군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네, 군, 기초지방자치 군, 그 다음에 현재는 공주시 기초지방자치단체죠. 네. 선생님께서는 평생교육사로서 활동을 하고 계셨는데 평생교육과 마을교육 공동체가 이론적으로나 실천적으로나 많은 연관성이 있다고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는데 어떠세요? 서천에서 활동하시고 공주에서 지금 활동하시는데 혁신교육지구 마을교육 공동체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잖아요. 평생교육과에서의 연관성 어떻게 느끼셨나요? 일단은 지자체에서 평생교육이라고 하는 영역들은 되게 넓어요. 다양한 영역에서 평생교육이라는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마을이라고 하는 곳에 꼭지로 들어가는 거는 마을 안으로 마을 단위나 읍면 단위로 평생교육을 추진하고 있는 읍면동 평생학센터 아니면 행복화센터라는 명칭으로 진행되고 있는 그 체계가 있고요. 그거를 이제 보통 저희가 충남에서는 읍면동 평생학습 체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읍면동 평생학습 체계. 예. 그래서 그 읍면동 평생학습 체계에 들어가는 그 시스템이 학교나 교육에 대한 고민과 잘 만나면 정말 마을교육 공동체가 실현될 수 있는 그런 그 시스템이 총체화되지 않을까 하는 고민을 저희도 항상 하고 있고요. 물론 저희도 지역 안에 마을교육 공동체라고 하면 교육부에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명칭화되기도 하지만 저희는 일상에서 지역에 있는 모든 주민들이 아이부터 노인까지 전부 통틀어서 함께 교육을 통해서 만나고 아니면 만남으로써 교육을 학습을 하고 그게 결국에는 공동체가 성장하는 길로 가는 그런 것들을 기획을 하고 꿈꾸면서 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만나는 지점이 있기도 하고 현재 있기도 하거니와 그런 것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운동들과 합쳐지면 시너지가 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오늘 선생님 만나서 인터뷰를 청한 이유 중에 하나는 초기 혁신교육지구나 마을교육 공동체는 학교를 중심에 놓고 마을이 우리를 도와라 이런 식의 뭐랄까 학교를 지원하는 방식이었는데 지금은 진화를 해서 마을과 학교가 같이 성장하고 발전하고 그를 통해서 지속 가능한 지역의 발전을 좀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평생교육과 기존의 혁신교육지구 사업 혹은 마을교육 공동체 결합이 매우 중요하다는 선생님 말씀이 확 와닿아요. 그럼 혹시 이런 활동을 공주에서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데 그 전에 서천이나 이런 지역에서 결합해본 어떤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 경험이 있다면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일단은 제가 경험했었던 곳이 서천에서 더 오래됐기 때문에 그 서천에서의 경험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지역에 읍면동 평생학센터라는 체계로 내려가면은 그 안에 이제 평생학습 매니저라고 활동가분이 계십니다. 읍면동 평생학습 체계 밑에 평생학습 매니저는 활동가.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관이라고 하면은 관과 민, 주민분들을 연결해주는 가교 역할을 하고 계시는 평생학습 매니저가 계신데 그 매니저님은 우리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관리하시는 건 당연히 하시지만 그 마을의 지역 주민이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역 주민으로서의 지역에 대한 관심도 많으시고 그 안에서의 주민들과의 네트워크도 충분히 잘 형성되어 있는 분들이 매니저 네. 활동을 하시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그분들이 주민자치나 학교 운영위원회 혹은 지역의 봉사단체들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고도 평생교육 쪽에서 활동을 하시다 보니까 확장되어 있는 사고를 되게 많이 하셔서 분절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본인들이 이 지역에 일어나는 행사들을 평생교육과 엮어내고 아이들의 행사를 또 마을과 엮어내고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지역의 주민분들이 같이 성장을 하시거든요. 그런 것들을 제가 계속 경험해 오다 보니까 결국에는 마을이라고 하는 공간 안에 교육이라는 거는 결국엔 지역에서 무슨 기획이나 아니면 특별한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업을 진행하거나 아니면 지역에 있는 다양한 공동체 활동들 주민들이 함께 할 때 자연스럽게 일상에서 학습이 일어나는 것들이고 네. 이런 모습들이 마을교육 공동체라는 이름 안에서는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는 건 지역의 사명 중에 하나인 거고 그렇죠. 그 과정 안에서의 주민분들도 당연히 함께 학습하면서 성장해야 한다.
라고 했을 때 그 매니저님들이 그 역할을 너무도 잘 해주시고 있었다는 걸 저는 경험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 활동가분들이 좀 잘 양성되고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저변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안타까운 거는 이런 활동가분들을 지지해 주거나 그 활동가분들이 성장할 수 있게끔 그들의 성장을 지지해 주어야 되는데 자꾸 이제 외부적으로 양성, 뭐 마을교사 양성, 교육을 이수해야 되고 이런 체계로 가고 있는 게 조금 사실은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한번 정리해보면 평생하스 매니저가 마을에서 그 활동을 하시겠다는 분들이 매니저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일종의 이제 우리 식으로 말한다면 마을교육 활동가 이런 역할을 또 하실 수 있는 분들인데 그렇죠. 그분이 활동이 평생교육이 아니고 일종의 편견이 평생교육은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양 취미 활동 이런 인식이 강한데 사실은 성인만을 위한 게 아니라 아동 청소년의 성장과 발달이라는 것도 평생교육의 몫이라고 그렇죠. 보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매니저들이 실제로 아동 청소년들의 발달과 성장을 지원하는 활동을 같이 결합한다면 이 둘이 서로 어떤 상승적인 그 어떤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실제로 그렇게 평생학습 매니저들의 활동 혹은 마을에서 성장한 어떤 분들이 아이들의 교육 활동에 도움이 되는 사례도 있었을까요? 그냥 단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그 지역에 있는 아이들 대상으로 지역 설계를 위한 수업을 학교로 들어갔어요. 저희 지역 주민이. 지역 설계를? 네, 그래서 우리 마을이 농촌 지역에서 제가 주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우리 마을이 어떻게 변했으면 좋겠다. 네. 우리 마을 안전에 대한 거, 놀이에 대한 거. 그 놀이들도 뭐 아이들 중심의 놀이들 이렇게 해서 그런 프로젝트를 한 학기 정도 하고 그분이 이제 주민자치와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그 연말에 주민자치 사업기획을 해요. 내년 사업기획을. 그렇죠. 그때 아이들이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가져가서 발표해서 그 안에서 하나점은 이제 같이 실행해 보자라는 것들을 논의한 그런 사례를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습니다. 주민자치 영역에서 활동하신 분들이 평생교육과 결합하는데 우리 학생들이 우리 마을에 대한 이야기, 우리 마을이 어떻게 지속 가능할까, 우리 마을에 어떤 변화가 필요한가를 함께 아이들과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야말로 마을교육 공동체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공주에 와서 보니까 제가 오늘 미래교육지구 컨설팅 혹은 성장지원 활동 왔는데 공주는 저번에 잠깐 말씀드려 보니까 마을교육협의체가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하는데 그 중에 평생교육협의체도 일정한 기능을 한다는데 평생교육협의체는 또 어떤 건가요? 일단 공주시 같은 경우는 읍면 단위의 평생교육협의회를 두고 있고요. 읍면 단위로? 네, 읍면 단위로 읍면마다 평생교육협의회를 두고 있고 그 안에 구성원들이 주민자치위원이나 뭐 새마을의 이장단, 학교 선생님들, 학교도 들어오고. 예, 학교도 들어와 있습니다. 이렇게 그 구성원으로 되어 있고요. 근데 하지만 아직까지 실질적으로 평생교육에 대한 논의가 이렇게 심화되어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고 공주에서는 이제 교육이라는 그러니까 평생교육이라는 문제가 마을교육이라는 문제가 관의 입장에서 기획되고 운영되기보다는 그렇죠.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고민하고 설계해야 한다라는 그런 문제의식. 시작, 그쵸. 문제의식의 시작의 단계에 있다. 그런 이야기를 서로 발신하고 나누고자 이제 자리를 막 만들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역할들을 어떻게 해나갈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놀라운 거는 어쨌든 마치 평생교육 따로, 혁신교육 따로 이것이 아니라 같이 연결돼서 특히 거기에 학교 관계자가 결합함으로써 평생교육이라는 관점, 사실 이게 지역교육이기도 하는데요. 그런 점에서 아이들의 성장과 발달도 하나의 중요한 교육적 과제나 실천적 과제로 설정되고 있다는 게 이 실험이 향후에 어떻게 변화될지 도전이 어떻게 진화될지 많이 궁금하기도 하고 기대되기도 합니다. 선생님 그 평생교육사로서 이 또 활동을 하시다 보면서 마을과 학교를 연계하기도 하고 마을과 마을을 연계하기도 하고 또 성인교육과 아동청소년을 위한 교육을 연계하기도 하셨을 텐데요. 하시면서 가장 보람된 기억이 뭐가 있을까요? 짧게라도 한번 말씀을. 어떤 기억이 가장 깊었어요? 근데 너무 많아서. 너무 많아요. 네, 이럴 줄 알았어요. 활동가들은 네. 물으면 꼭 너무 많다 그래. 어느 기억을 말씀드리는 거는 사실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고 왜냐면 매사에 대해 감동적인 순간들이고 매사에 주민분들이 감동을 받아 하는 장면을 볼 때 가장 감동을 받죠. 주민분들이 그렇죠. 그 본인들이 지난한 과정,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져서
좋게 보여지는 사례들은 늘 지난한 과정들, 갈등과 수많은 갈등과 네. 어려움, 낙오와 막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만들어진 건데 그분들도 그걸 겪을 때마다 계속 회의감과 좌절과 지침을 겪으시거든요. 근데 맞아요. 그거를 이겨내시고 무언가 이뤄냈을 때 아 정말 하길 잘했다, 너무 즐거웠다 이런 것들을 스스로 말씀하실 때 아, 그분들 자신의 그렇죠. 언어로. 자신의 언어를 말씀하실 때 그때 저는 진짜 계속 저도 그 불안함과 어려움을 막 지지해주면서 불안한 걸 계속 버티고 있거든요, 뒤에서. 네, 네. 근데 어느 순간 그걸 본인들이 이겨내시고 올라서셨을 때 그리고 훨씬 더 크게 저보다 성장하셨을 때 그런 것들을 보면 정말 큰 의미를 느끼죠. 네. 선생님 말씀이 오늘 제가 남다르게 와닿는 게 보통 이제 그 마을교육 공동체도 그렇고 평생교육도 그렇고 일부는 또 공모사업이나 민간보조 사업을 하다 보니까 행정 영역에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저 사람들이 과연 제대로 예산을 쓰고 있나, 저 사람들이 과연 공모 내용에 부합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가 늘 걱정 어린 눈으로 때로는 의심하는 눈으로 보고 조그만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 아 이거는 안 되겠다 빨리 접자 다시 이런 사업을 하지 말자 이런 식의 이제 행정 편의주의적 경향도 없다고 말할 수 없는데 기다려주고 믿어주고 그분들이 변하는 모습을 스스로 얘기했을 때 가장 보람다 말씀하셨는데 이게 바로 행정이 민을 대하는 태도가 아닌가 또 관이 민을 대하는 태도가 아닌가 선생님 말씀 중에 느꼈습니다. 하지만 하시면서도 어려움도 있죠. 예. 활동하시면 가장 어려웠던 게 어떤 건가요? 혹시 이런 것들은 좀 우리가 개선했으면 좋겠다. 지속 가능 과제로 좀 제안 드리고 싶은 게 있으실까요? 네, 저는 하면서 가장 변화를 제안 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제도라는 것들이 이런 성과를 확산시키는 정말 중요한 그리고 필요한 시스템이라는 걸 정말 잘 알면서도 제도가 현장에 왔을 때는 실제 현장과 안 맞게 삐그덕거리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아까 제가 공주에 있는 평생교육협의회라는 그 협의회를 소개시켜 드렸지만 사실 사업을 할 때 협의체 만들어야 보조금 내려가고 그랬을 때 그 공간은 사실 협의체가 의미 없는 순간들이 있어요. 저는 서천에서 할 때는 이제 이렇게 이런 명시화된, 목록화된 협의체는 아니지만 마을교육연구회라고 해서 자유롭게 주민들이 모이셔가지고 지역에 마을교육연구회? 네, 예. 연구를 하는 그런 모임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모임들에 있는 주민분들은 사실 협의체라는 행정에서 만들어내는 그런 구조화에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사실 그런 순간 이질적인 조직이 새로 만들어질 수 있는 상황이 있는 거죠. 이게 옳다 나쁘다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도라는 체계가 현장에 들어갔을 때 그 현장에 걸맞게 움직일 수 있는 유연성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유연성. 네, 네. 그런 제도들은 사실 체계로 해서 뭐 양적 성과, 많이 그러니까 사실은 그 부분들에서 양쪽으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이런 것들이 논의되는 것도 되게 중요한 일인데 이런 것들을 살피지 못하는 이런 평가 체계도 있을 것 같고 그 제도라는 게 평가 체계랑 직결이 되니까요. 네. 그래서 사실 천천히 조금 넓게 유연하게 시작했으면 좋겠다. 시작을 그게 뭐 빨리 가고 좋은 성과를 내고자 하는 그런 분들한테는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모르겠지만 현장에 있는 저로서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주민분들이 성장할 기회를 드리지 않고 성과를 만들어버리면은 주민분들이 마을이 사라져버리고 일부의 주민 중심으로 아니면은 기관단체 중심으로 성과를 내버리는 이런 것들을 경험하다 보니 그런 것들을 좀 천천히 살피고 천천히 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선생님 말씀 듣다 보니까 제가 늘 얘기 드리는 민의 시간과 관의 시간, 우리 시민들의 속도와 관의 속도의 차이가 분명히 있고, 시민들이 성장하고 마을이 성장해서 우리 아이들의 삶과 우리 자신의 삶이 풍성해진다고 했을 때, 관청의 속도로 시민들의 활동을 재단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을 늘 드리는데, 다시 한번 그런 얘기를 현장의 경험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평생교육과 마을교육 공동체는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현장 속에서 계속 결합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행정의 시간 보면은 이 사업 따로 저 사업 따로 마치 우리 아동청소년 동일한데 각각의 예산에 내려오는 경로에 따라서 다른 사업들이 칸막이가 쳐져 있어서 사업의 효율성 물론이고 실효성도 떨어진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과연 마을교육 공동체가 혹은 평생교육이 지역사회에 천착하기 위해서 시민들의 삶과 연대하기 위해서는 어떤 변화가 필요할지 그걸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었어요. 선생님이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신지.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 마을은 작아요. 마을은 되게 작아요. 마을은 작죠. 그러니까
위에서 어떤 분절된 행정체계가 만들어지는 마을에선 결국 다시 만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민은 약간 그 중간 행정체계들급들이 생각하고 있는 고민인 것 같고, 마을에 가서 그렇게 내려오면 이제 마을에서는 같은 사업과 같은 내용인데 다 다른 협의체를 만들어내고 다 다른 조직으로 만들어지니까 그게 분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분절될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활동가나 의식 있는 분들이 계시면 걔를 엮어내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다양하게 소모되고 쓰여진다. 제가 그래서 사업할 때 조금 교육청하고 이야기할 때 늘 어떻게 소모시키지 말아달라, 마을을 계속 행사성으로 소모시키고 계속 모이게 하고 성과 내고 하지 말으셨으면 좋겠다라고 뭐 교육청뿐만 아니라 관청하고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 모여지면 훨씬 더 풍성하고 잘 결합되고 그 안에서 시너지가 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마을은 사실은 행정은 분절적으로 각각의 행위가 이루어지지만 마을은 총체적인 공간이고 일상이 이루어지는 공간이기 때문에 잘 통합되어 있죠. 그런 측면에서 만약에 마을의 주민들한테 더 많은 권한이 주어진다면 그 각각의 지원이나 예산은 통합적으로 정말 실효성을 갖고 쓰일 수 있지 않을까, 현장 활동가로서 늘 느꼈던 얘기를 함께 나눠주신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전국의 마을교육 공동체 활동에 함께 하시는 분들,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서 지금도 묵묵히 활동하시는 행정가들, 또 활동가들, 주민들, 학부모님들, 그리고 선생님처럼 평생교육사지만 또 활동가처럼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분들한테 연대와 지지의 말씀 마지막 부탁드립니다. 아마 저랑 같은 공감하시는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사실 마을교육 공동체는 교육이란 이름이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상관이 없고요. 주민자치에서 할 수도 있고 교육에서도 할 수도 있고 공동체에서도 할 수도 있고, 결국에는 지역 주민들이 함께 성장하는 그런 체계 안에서 우리가 소통하고 공유하고 그런 공유된 것들이 실천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내면 되는데, 그런 것들이 같이 이야기로 모아지지 못하는 이런 행정체계 아니면은 그런 사업체계들이 좀 안타깝다. 그 안에서 우리는 조금 더 넓게 한 발 더 나아가서 내가 교육부, 행복교육지구 안에 속해 있든 아니면은 마을 만들기 안에 속해 있든 평생교육 안에 속해 있든 그 안의 것들에서 내가 나의 영역을 생각하기보다 한 발 더 나아가서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연대할 수 있을까, 이게 지역에서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들고, 그런 것들이 사실은 갈증이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떻게 만나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 만나짐이 안 되기 때문에 혼자 외로운 투쟁이 되게 외롭고 답답하실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조금 같이 연결할 수 있는 연대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도 항상 하고 있고, 그런 만남들이 결국에는 큰 위로와 힘, 그리고 그 현장에서 협소되어 있는 것보다 더 많은 학습을 할 수 있을 거라 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마을교육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어떤 일들이 행해질 때 늘 유의했으면 좋겠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에요. 마을이 성장하고 있는가, 우리가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아이들을 위한 사업으로 지역에 소모되고 있거나, 아니면은 그 활동들이 너무 협소해져서 그 마을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냥 개별 사업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좀 돌아보고 진행됐으면 좋겠다. 사실은 마을교육 공동체는 마을이 성장을 했을 때 그게 진짜 실존되는 마을교육 공동체라 불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만나져야 되고, 그게 선생님들 활동 안에서 외로우실 때는 좀 주변을 돌려보셨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그 마을 안에 함께 고민을 하시는 분이 다른 사업체계 아니면 다른 활동 안에 있으실 겁니다. 그때 손을 내미시면은 충분히 함께 연대하실 수 있을 거고, 그리고 그런 손 내밀고 이런 것들은 김태현 선생님 같은 훌륭한 활동가님 분들이 더 제도 안에서 고민해 주시지 않으실까 하는 것들을 좀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네. 네. 마을교육공동체 TV 채널에 제가 참여하고 있는 거는 바로 이런 소통과 연대, 그리고 공감의 공간을 온라인이지만 이 채널을 통해서 만들고자 함입니다. 저희 마을교육공동체 TV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을 소통하는, 연대하는 새로운 장이 계속 지속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도 인터뷰에 함께 해주신 우리 선생님 신현정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드리면서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